정신 그 자체다는 문제 있는 발언을 광주에서 했습니다. 5.18이라고 하는 게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하는 발언인데, 자, 이렇게 되면 5.18을 곧 헌법 전문에 집어넣는 정치적인 야합이 진행될 것도 불보듯 뻔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게 왜 불가능한가 하는 이유 12가지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5월 정신이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발언은 좋게 얘기하면 EJ 전략입니다. 오랑캐를 오랑캐로 막는다고 하는 전략이지만 저는 방법 자체가 틀렸다고 봅니다. 여러분, EJ가 뭡니까? 입만 열면 5.18 정신을 떠들어대며 그걸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행사해왔던 주사파 세력을 내치기 위한 묘수 중에 묘수로 그걸 뽑은 겁니다.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5.18이라는 도깨비 방맹이를 꺼내 들었다는 해석을 좋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 자체가 틀렸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컨대 세균이 메스에 디글디글 묻어 있습니다. 그걸 들어서 암덩어리 세포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다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몸 전체에 암세포가 퍼질까봐 두렵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첫 번째 이유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도 중요합니다. 5.18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거의 없는 게 현 상황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섣부르게 5.18 정신을 말하는 것은 누가 설복이 되고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위에 전라도가 있는 거냐? 대한민국 위에 5.18이 따로 존재하는 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라도하고도 광주에도 5.18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이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올해 대통령이 광주에 내려갔을 때, 바로 며칠 전에 지난주에 내려갔을 때 광주시 전체를 뒤덮은 현수막이 매우 불길하고 수상쩍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현수막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퇴진이 곧 5.18 정신이다. 여기 제가 표시한 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게 광주 시내에 떡하니 걸려있는 수많은 플래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힘당 소속 의원 전원이 광주 5.18 기념색에 내려갔습니다. 이번에. 그랬더니 거꾸로 호남으로부터 이러한 엉뚱한 대접을 받고 있다면 이게 정상이냐고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라도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좌빨과 북한 김정은이가 광주 시민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문제는 어찌됐든 이걸 내내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5.18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는다? 저는 정치적 자살골이 되고 말 거다라고 경고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18을 헌법에 집어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만악의 근본인 김대중 세력이 더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김대중은 정말 손댈 수 없는 존재로 부각이 됩니다. 이것 때문이라도 광주 5.18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5.18이라는 게 뭡니까? 광주 폭동은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전라도 천년한, 이른바 전라도 천년한을 풀자는 선동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음모를 어떻게 헌법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5.18을 헌법에 집어넣게 되면 말도 아닌 거짓과 유언비어로 대한민국 국민을 선동질하면 적화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꿈을 주사파와 북한에 심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대한민국이 끝나고 마는데 이걸 방치할 것입니까? 43년 전에 1980년 그때 5.18에 불꽃을 당겼던 게 도대체 무슨 유언비어였습니까?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을 죽이러 왔다. 이게 택도 아닌 소리가 사람들을 흥분시켰습니다. 마약에 취한 계엄군인들이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있다. 처녀들의 젖가슴을 도려냈다는 있을 수 없는 황당무계한 유언비어가 돌았고
그게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전형적인 북한 애들의 장난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기도 전에 흥분부터 하고 고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5월 정신이라는 걸 저는 정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5월 정신이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는 6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5.18 문제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위안부 문제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즉 거짓말이 산처럼 쌓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복마전입니다. 허구와 조작된 거짓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바로 5.18이고 위안부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마전 5.18을 헌법에 집어넣게 되면 저는 현대사가 무너지게 된다. 대한민국이 그 즉시로 오염된다는 걸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런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자, 7번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의 광범한 국민적 의혹이 5.18 가짜 유공자들 명단이었습니다. 이거를 경고하라. 이 5.18 유공자 수천 명의 이름을 공개하라 그래도 지금 공개하지 못해온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거에 정당한 사람들이 국민적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않고서는 결코 5.18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에 집어넣는다? 광주 5.18을 말도 아닙니다. 자돈소가 웃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기 있는 일간지인 스카이데일리가 지난 18일 유공자 명단 4,346명의 명단을 깠습니다. 공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면 머릿기사로 가짜 유공자들의 이 디글디글한 유공자 명단, 이른바 4,346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경악 그 자체입니다. 시인 고은희를 비롯해서 우리가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이해찬 등 광주와 무관했던 타 지역 인사들까지 무차별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게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가짜 유공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수근합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도지사, 총리 지낸 사람들이 유공자 중에 370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가 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참에 일간지가 문제제기한 건 문제제기한 거고 정부가 책임 있게 유공자 명단 전체를 공개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 무턱대고 광주 5.18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장난에 불과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자, 5.18 정신이라고 하는 걸 헌법에 집어넣지 못하는 또 다른 8번째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5.18 특별법의 문제입니다. 5.18 특별법이 뭡니까? 5.18에 대해서 저같이 딴소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에 때리고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게 5.18 특별법입니다. 즉 국민 입에 재갈을 물려놓고 입도 뻥끗하게 못 해놓은 상태에서 국민 몰래 헌법 전문에 광주 5.18을 집어넣겠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누가 이걸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지금 지만원 박사 사진을 보시겠지만 지만원 박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18에 대해서 삐딱한 소리를 했다고 그를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러고도 5월 정신을 얘기할 수 있는가? 진지하게 이 자리에서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남은 9번째 이유부터 지금 다시 또 시작을 하는데 광주 5.18을 둘러싼 3대 미스터리 자체가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헌법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얘기도 오늘 새삼 밝힙니다. 3대 미스터리가 뭐냐? 광주 5.18 전체가 거짓말이지만 세계는 가장 모순이 집약된 것입니다. 우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느냐 안 됐느냐 하는 문제가 아직도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풀린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5.18이 터지기 직후 무려 44개 전라도 지역에 있는 무기고들이 일제 습격을 당했고 거기에서 들고 나온 무기와 폭약들로 시위대가 자체 무장을 했습니다. 이 미스테리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좌익사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광주 교도소를 그렇게 야간 공격을 포함해서 집요하게 시위대가 습격을 하고 또 습격을 했습니다. 확인하자면
5월 정신이 뭐냐? 사람들이 허울 좋은 5월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폭동 정신이라고 봅니다. 이 폭동 정신을 어떻게 헌법에 집어넣을 수 있겠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이유도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5.18 때 사망한 사람들이 166명입니다. 광주 학살 뭐 이렇게 얘기해서 수천 명이 죽은 거로 알고 있지만 166명입니다. 물론 소중한 한 명이라도 더없이 소중한 생명이지만 이 166명 중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람은 117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117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 거의 다수가 75%에 해당되는 88명이 카빈총에 의해서 사살됐습니다. 무기고에서 훔쳐 나온 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계엄군이 쏜 M16에 의한 총상 사망자는 극히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광주 학살이고 뭐고 하는 거는 근거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어디다 대고 이걸 헌법에 올리겠다는 얘기인지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자, 5월 정신을 헌법에 올리지 못하는 11번째 이유를 마저 밝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또 그것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벌써 얼마 전에 아주 훌륭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주 5.18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기 전에 이승만의 건국정신, 박정희의 부국정신부터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깔끔한 해법입니다. 이거를 선결하고 그 다음에 광주 5.18 문제를 살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오늘 방송의 가장 중요한 대목 12번째 광주 5.18 정신을 헌법에 집어넣을 수 없는 마지막 12번째 결정적 이유까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예를 든 11개에 해당되는 그 많은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완벽한 정리가 없이 섣부르게 정치권이 야합을 해서 장난을 친다면 정말 나라가 위태로워진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4년 남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삼 밝히지만 광주는 5.18은 김대중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어떤 성역이 됐습니다. 거짓과 허구가 대한민국 위에 올라타 찍어 누르는 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 조치 없이 덜컥 광주 5.18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는다.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이 위험해지는 건 물론이고 내전도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5.18을 대통령 임의로 헌법에 집어넣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견 분명하게 개진을 했습니다. 할 얘기는 해야 우리가 삽니다. 감사합니다.